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44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술병남 박모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랑 먹을 때는 많이 안 먹으면서 다른 데서 많이 먹은 박모찌님에게 미움이 생긴 미고입니다. 저도 서운해요. 우리랑 있을 때 그렇게 안 먹다니. 어지러워. 숙취가 심하십니다. 저분이 지금. 오늘 박모찌님은 근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못 하시겠는데. 근황이요? 지금 근황 토크인가요? 저희는 지난해 했으니까. 했으니까. 저는 한 달 어떻게 지냈어요? 한 달이요?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속도 많고 연말이다 보니까 젊다. 약속 많구나. 매주 꼭 뭔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랬는데 어제 너무 달렸다. 결론은. 그 VIP 고객님 오셨어요? 예. 아.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돈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오셨구나. 근데 그래도 뭐 곧 가요 또. 또? 또 가요. 예. 따라서 또 가겠대. 아무튼. 좋겠다. 네, 그래서 다사다난하고 지금 피곤하다. 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화 일찍 끝나겠네요. 제가 있잖아요. 아, 네. 오늘은 이번에 큰 주제인 연말 연초에 볼만한 영화 이렇게 하는 주제 가운데 송전이 추천한 연말에 보기 좋은 영화를 할게요. 제목은 연애 빠진 로맨스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요. 뭔가 연말에 좀 따뜻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저만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기더라고요. 생각나는 영화가 되게 많았어요. 뭐 일단은 옛날 정말 고전 중에 고전 나홀로 집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네. 러브 액츄얼리. 요게 제가 나름 강남에 뉴욕제가 맞은편에 극장 있잖아요. 강남역에 내리면 그래요. 7번 출구? CGV인가? 거기서 네. 무려 극장에서 본 거예요. 옛날 사람이지. 이게 개봉한 당시에 거기서 이제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막 누리는 젊은 여자들의 모임에서 봤던 2004년 조용히 해요. 겨울. 조용히 하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게 또 대한민국에 처음 나왔던 게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라는 엄정화도 나오고 어떤 또 그런 게 있었어. 러브 액츄얼리랑 비슷한.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러브 액츄얼리랑 비슷하다고 하면은 뭐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식으로 영화가 또 새로운 게 뜨기는 해요. 아무튼 이런 거 등등등등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같이 하는 멤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영화를 제일 마지막에 정했잖아요. 네.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예스러운 거야. 너무 음. 예스러우니까 내가 약간 창피한 거야. 난 또 체면이 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꽤 됐죠. 연애 빠진 로맨스도 좀 됐는데 요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걸 고르게 됐네요. 두 분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범님? 저는 올해 넷플릭스로 먼저 봤었거든요. 올해 봤어요? 네, 올해 봤는데 왜 봤냐면은 저는 주로 이게 영화를 볼 때 코미디 장르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계속 떴었는데 손이 안 가가지고 안 보다가 볼 게 없어가지고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전종서 그 사람을 처음 봤던 게 그 종이의 집 한국판. 폰도 아니고 폰? 그런 영화 찍었잖아요. 스릴러 찍었잖아. 스릴러. 네. 아무튼 그 종이의 집에서 처음 보고 와 되게 인상이 되게 낯설다. 우리나라 그 배우들 중에서 잘 없는 그런 해서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이 나오길래 저는 좀 배우를 보고 보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낯선 배우가 나오면 제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나 전종서 같이 이렇게 생긴 얼굴이 되고 싶어요. 사막여우상. 약간 세련? 약간 요즘 얼굴이야 진짜. 요즘 얼굴. 네. 그렇죠. 매력적이죠. 송치미님은 사막여우 사막. 네. 사막여우. 난 여우과가 아니야. 개과야 개과. 그래서 아무튼 이 연애 빠진 로맨스를 봤을 때는 처음에 잘못 골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를? 네, 처음에. 처음이 최곤데. 28살에 몽정으로 시작해서 여성이. 네. 그러니까 확 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내용이 좀 빠져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까지도 너무 흔해 빠진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구성이 괜찮은 영화였다. 마무리가 흔해 빠지지 않다고? 어느 것보다 흔해 빠진 마무리지 이게. 그런가요? 네. 아무튼 해피엔딩이니까. 네, 네. 행복하게 끝났잖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모찌님은요?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보지 않아요. 달달이. 뭔가 보지 않는 영화의 그 장르였고,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막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연애 빠진 로맨스? 연애도 싫고 로맨스도 싫어? 아니 뭐 이걸 영화 봐야 되는 건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배우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분이 봤는데. 고른 영화 보면 이거 싫어할 만해. 약간 그래가지고 손석구랑 전종서가 나와서 되게 그래도 볼만 하겠는데라는 기대감을 갖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처음에는 이거 뭘까 이러고 기대 좀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그냥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영화. 재밌게 봤고 이번에 처음 보신 건 아니죠?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는 원래 이런 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상청을 통해서 처음 봤고 요즘에 이 전종서가 또 골반으로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골반이 어떻게 나왔을까? 맞아. 그 골반이 나오기 힘든 골반인데. 이렇게 봤고 손석구 그 오빠의 몸을 보게 될 줄 알고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지만 똥이만 나왔죠. 이게 19금 영화인가요? 19금이었어요? 어차피 내가 19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고 본 적이 없어갖고 영화를. 그쵸.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야하진 않아요. 그래서 야한 걸 기대하신다면은 이걸 보시면 안 된다. 근데 내용이 좀 야하잖아요. 그 뭐 장면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런 말하는 거나 그런 스토리들이. 그치. 그런 게 너무 재밌다. 난 또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 박모찌님이 제가 이거 추천할 때 이게 내가 저번에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할 때 연말은 뭡니까? 해서 제가 연말은 지 막 이랬는데 이거 15세 관람가네요. 15세. 그랬는데 그걸 기대하셨나 봐. 그쵸. 이게 뭐냐며. 그쵸. 자꾸 장면 전환된다 해서 내가 그치 물레방 하신이지. 좀 갑자기 달 비추고 막 이런 거. 전환. 네. 두 분 다 그래요. 이게 안 볼 만한 영화 보셔갖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무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21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21년도 11월에. 그냥 나 추울 때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개봉을 해서 보기도 갔는데 이때 제가 유부녀인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 친구가 조금 마음의 울적함이 크고 이럴 때여갖고 제가 이제 야 내가 압체해줄게. 우리 어디 가자 해서 여기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 그때는 그 CGV 우리 핸드폰 T 그러니까 롯데시네마가 무료였을 거예요. VIP가. 그래서 우리 둘 다 이제 VIP니까 보러 가자 했더니 부평에 있는 롯데시네마 가자는 거야. 내가 너 납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평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무려 영종도에 있는 하늘도시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요 영화를 보고 거기가 구읍 배터라는 데가 있어요. 배터. 구읍 배터에 가면 카페가 되게 많거든요. 더러운 물이지만 밤에 보면 괜찮아요. 인천 앞바다도.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빵 먹으면서 콧바람 쐬고 이럴 때 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대사가 너무 막 머리에 막 꽂혀 있는데 제 같이 간 친구는 뭐 그 다음에도 그래? 그게 그 정도 영화였어? 이러는 거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대본을 쭉 쓰면서 이게 제가 대본을 쓰던 그때가 이제 4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갖고 막 그런 시국에 제가 이제 2시 반에 사무실에 와서 대본을 쓰기 시작하는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본을 늦게 썼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스러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상청 이 멤버 중에 저만 미혼이에요. 기혼자인 거야. 제가 이걸 질문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건가. 이거 질문 잘못 뽑아갖고 부부싸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되게 노력해서 질문을 뽑긴 뽑았는데 뭐 잘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이거 되게 우스운 질문이에요. 우스운 질문. 주인공 자영, 전종서가 자영이로 나와요. 네. 이름은 함자영. 맞아요. 이름 자체가 약간 그게 있죠. 네. 남자 주인공 이름은 바구리. 바구리. 한번 자영랑
빠구리에 나서 이름으로 되게 웃겼어요. 박우리입니다. 박우리. 박우리. 예. 그래서 얘네 이름을 부르면 우리 자영. 그렇구나. 약간 그런 게 약간 음. 언어 언어 갖고서는 좀 같은. 하는 게 있었어요. 주인공 자영은 한 달 된 남친과 개싸움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개싸움을 하고 거기서도 뒤끝도 장난 아니었잖아. 사람들 앞에서 되게 민망해지니까 뭐그 남자의 그런 잠자리 스킬에 대해서 막 핵폭탄 던지고 그러고 나서 친구들한테 그 여자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친구들하고 웬 남자분 나중에 이렇게 한번 고난당한 남자분이 있는데 그 남자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인생을 거기 나오는 대사 그대로 하면은 요거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인생을 존나 피곤하게 사는 법은 연애질을 하면 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뒤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연애질을 안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요 대사가 좀 좋았거든. 난 이제 사랑 같은 고난이도의 감정 노동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요 이제 대사를 보고 두 분이 저랑 나랑 기혼이잖아요. 네. 이 대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젠 사랑 없이 사는 이제 부부다. 아, 그런 게 아니라. 마이 기자님. 아니, 뭔가 음. 어릴 때는 남자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쟤도 있고 나도 있어야 돼. 약간 그러고 그걸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불편한 것들, 그 고난이도 감정 노동 서비스를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약간 경험으로 느끼고 그냥 즐겁고 에피소드를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30대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친구들을 보고 이러면은 되게 연애가 힘들구나. 맞아.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자기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혼자 누리는 그 삶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견고하고 아무도 이 견고함에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시간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내가 배려해 줘야 되고 내게 어느 정도 침범당하는 거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는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옆방에 옆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막 이런 그치. 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열리면은 이렇게 마주보는 집. 마주보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제 이상형입니다. 하수구를 이렇게 따로 써야 된다. 남편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도도 아니고 하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미고님은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사랑, 연애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길게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박모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근데 굳이 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타인을 만나서 어떤 뭐 영화를 보든 뭐 밥을 먹든 뭐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이고 고난이도의 감정 노동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연애를 9년을 하고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이게 9년간 그러면은 노동 서비스를 한 거야? 그 수박님. 초기 투자 비용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확 편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투자 비용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노력을 애쓰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연애를 좀 3년, 5년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취향도 알고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할지도 그냥 굳이 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있는 게 당연히 편하고 당연히 훨씬 정신적으로든 뭐로든 이게 되게 편해지는데 둘이 아니면 셋이 뭐 이렇게 어쨌든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나의 기쁨을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영이가 얘기한 거는 다 공감이 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은 그래도 긴 연애 끝에 다 결혼을 다 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래서 어른들이 멋모를 때 결혼이 때가 있구나. 그쵸, 이런 그쵸. 얘기가 있구나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박모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요. 그때는 나 빼고 다 연애해. 그러니까 일단 등신 같은 내가 쟤랑 일단 연애는 해야 돼. 얘를 막 엄청 사랑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내가 조금 뭔가 빠진 애 같거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활이 점점 이제 탄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생활이, 내 시간이, 그리고 내가 내 시간 속에서 채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하던 연애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새로운 연애는 진짜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을 그러니까 나는 내일 시간이 돼. 근데 저 사람은 금요일 날 된대. 근데 나는 금요일은 싫어.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싫어. 이런 거잖아. 그쵸. 내가 널 만나느니 금요일에 가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들면 못 만나더라고요. 아무튼. 맞아, 그래서 저는 대사가 너무 와닿은 게 그거였어요. 이 영화에 또 나중에 대사가 나오는데 외로운데 그걸 외면하면서 센 척한다는 표현을 또 전종서가 해요. 자영이 이제 술 취한 가운데 다들 존나 외롭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 감정은 저렇더라고요. 아유 귀찮다. 제가 이제 나이가 48이고 제가 공식적인 연애는 40대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공식적인 연애가 없었어요. 비공식적인 건 있었나요? 조용히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저도 내 성격은 연애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되게 수월한 여성도 아니고 여성으로 되게 수월한 여성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표현이 굉장히 싫지만 좀 뭐 고분고분하고 그럼 이 고분고분할 거면은 그냥 현모양처 같은 지고지순한.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조금 원하는 거야. 자기를 조금 서포트해주고. 내조하고 서포트하는. 어. 근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저 옛날에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20대 때. 아,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꿈이 현모양처였다니까. 3호 뭐 이런. 아니 3호는 아니었어. 그때도 아니었죠, 그거. 이때 20대 때 말술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막 진짜 가족이 많은 대가족의 맏며느리 이런 게 꿈은 아니고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저 뭐 네 번째 뭐야 시동생의 조카 생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때 그럼 돈이 많아야겠는데 그치 그 집은 돈이 많아야 돼. 이런 농담은 했지만 근데 지금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20대, 30대 초반이 사랑 타령하는 거는 그래 다 부질없어. 헤어지면 땡이야 이것들아. 지금은 죽을 것 같지? 아이고 웃기지 마. 그래도 밥만 잘 먹더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나이 또래가 지금도 사랑 타령하잖아요. 제 나이 남들 그 나이가 넘어가서 그러면 가지가지 한다. 저거 지천명이 사랑 타령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저는 지천명이 사랑 타령하는 분도 있었어요. 있었어. 예? 이게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지금 나갈 방송이긴 한데 그 다음 주에 있는 한 그 영화가 소공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그 윤재문 아저씨가 그냥 나랑 결혼하자. 이제 우리가 뭐 10년 알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너 지금 필요하고 나도 이게 필요하니까 결혼하자.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주인 것 같아. 맥락인가요? 그런 맥락 아니야. 아니야. 그 약간 남성이 결혼을 하는 건요. 약간 필요에 의한 그 필요가 좀 달라. 여성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기대고 싶고 나의 안정감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안정감을 위해서 결혼한다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는 게 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제 또래 남자들은 특히요. 밥 해줄 여자가 필요하고요. 빤스 빨아줄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걸 너무 싫어해. 네. 근데 제 나이에 그러면 저거 안 바빠. 뭔지 알죠? 저 사는 게 안 바빠. 지금 본인 인생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 지금 결혼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거울을 한 번 더 봐. 얼굴을 그럼 더 가꾸든가. 왜냐면 남자는 나이 먹어도 예쁜 여성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예쁘다 뭐 미스코리아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그럼 낯빛을 좀 하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럴 쪽이면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하든가 가지가지 한다. 이런 제가 되게서 굉장히 냉소적인 인간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랑은 어릴 때 찾는 거고 그 다음에는 힘들다. 하지만 저도 사랑을 꿈꾸죠. 사랑을 꿈꾸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연애 골라보고 그랬겠지. 이런 영화 골라보고 그랬겠지. 다음에 보면은
주인공이 각자 외롭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남자 주인공인 우리는 짝사랑하는 진짜 쌍년 같은 선배한테 호구 잡히고 근데 칼럼도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함자영은 외롭고 호기심도 생기는 그런 가운데 이름도 너무 잘 만들었어. 오작교미. 오작교가 중심인 거야? 교미가 중심인 거야? 오작교미 앱 데이트 어플을 깔아서 둘이 이제 뭐 라이크 해갖고 첫 만남을 해요. 만나서 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네끼리 내린 결론은 지금 나는 연애는 필요하지 않은데 약간 로맨스는 좀 필요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요. 물론 거기서 바구리가 하는 얘기는 몸도 풀어줘야 되고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러면서 대낮에 만나서 평냉을 먹으며 소주를 먹죠. 근데 사실 거기 나온 대사들도 너무 웃겼어요. 넌 날 왜 골랐어? 네가 제일 성병 없게 생겼어. 그거랑 야 뭐 백마탄 왕자가 와도 고추 작으면 끝이야. 이런 것들이 난 대사가 너무 웃긴 거야. 그거를 처음 본 남성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재단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그냥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저 캐릭터가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괜찮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아. 그런 느낌으로 첫 만남에 얘기한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연애는 안 할 거니까 자기만 할 거니까 너 성병일 거나 고추 작으면 빨리 꺼져라.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 수 그 있고. 데이트 어플이 다 만나서 잠자리 하려고 만나는 어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을 아시나요? 네, 크리스찬 데이트 어플. 네, 크대. 그거로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맞아요. 제 주변에도 네,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 있었고 우리 그때 한동안 그게 제가 이제 그때는 결혼을 꿈꾸던 30대 중반? 초반? 중반일 때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알고 가야죠. 두 분 만난 적이 있어요. 두 분 만남을 갖고 역시 나는 연애가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트 어플이라고 해서 다 잠자리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 두 사람은 되게 그거를 편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목적이 같았으니까 둘이. 그래서 그냥 잠자리까지 첫 만남에 가죠.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들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가져본 경우가 있으신지. 그리고 영화처럼 진도가 꽤 빠른 걸 보면 둘이 빨랐냐 안 빨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 난 남의 성생활에 안 궁금해.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것을 보고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미곰님? 저는 이렇게 낯선 사람 만나서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건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거는 되게 재밌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와이프랑 연애를 20살 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는 데이트 어플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쵸. 만남 어플. 그래서 그걸 써볼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저희 나이 또래 많이 즉석 만남을 한다면 뭐 나이트나 뭐 클럽이나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보고 그전까지. 아니 꼭 이게 낯선 사람이 꼭 이성은 아니야. 네. 그냥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듯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냥 그냥 왜냐면 여기 또 이렇게 연애를 오래 하셨으니까 낯선 만남이 없었을 거 아니야. 저는 친밀감 낯선 사람을 만나서 친밀감을 잘 느낍니다. 근데 그게 이어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옆에 아저씨랑 친해졌어. 그래서 막 그날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가. 근데 그 사람하고 전 차를 타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대요. 그러면 내가 역까지 데려주겠다 해서 내려주고 끝. 뭐 이 정도인 거죠. 모지름 넓은 거 아닌가 저거는? 아니 거기서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막 예비군은 결국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그 아기랑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아줌마들이랑 굉장히 토크를 많이 합니다. 예. 몇 동 사세요? 그래서 아기 몇 킬로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친밀감 갖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처럼 진도 빠른 거 보면 그냥 그래 저렇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게 저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성향이 맞지 않는데 한쪽이 자신의 스타일을 보통은 느린 사람과 빠른 사람이 있으면 빠른 사람이 자기 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건 싫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넌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끼리 만나고 빠른 사람 빠른 사람끼리 만나서 면 좋겠다. 그래서 딱 빠른 사람들 보면은 오 대단한데 둘 다 약간 요런 느낌을 갖죠. 한 명이 빠른데 한 명이 느려요. 근데 느린 사람이 그 빠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요. 네. 박자가 맞아요. 아, 왜냐면 마음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거든요. 거절하기 힘들지. 그쵸, 그쵸. 맞아. 천하의 송지연도 송중기, 송중기. 너무 좋아하는 오빠가 와서 음. 오빠가 아니더라도 와갖고 그러면은 거절 못해. 나도 거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송지연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 오빠 겨우겨우 사귀게 됐어. 나도 거절 못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여자들한테 거절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아. 시작을 아예 시작하지 말게 가르치라고. 어. 남자들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라고. 어디다고 자매들한테 거절하라고 가르치냐고. 꺼지라고. 라고 얘기했던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청년부터 고생 많이 하셨죠. 저 때문에. 일단 우리 모찌님은요? 저는 뭐 이전에 클럽 가서 뒤에 붙은 사람이랑 내가 서 있는 나의 뒤에 예. 나는 클럽에 나갈 때 만난 사람이란 줄 알고. 아니고 네네. 예, 클럽 안에서 노래를 들리는 상황에서 뒤에 붙은 남자랑 그때 이제 짧은 친밀감을 가졌었죠. 예. 지금은 안 갖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교회 다니면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예. 뭐 싶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낯선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예,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기 맞아. 때문에 사실 막 이렇게 진짜 막 내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어떨 땐 쉽거든요. 왜냐면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맞아요. 막 비밀 얘기 다 털어놓고 그냥 어. 끝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예, 근데 클럽 안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예.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얼굴도 잘 안 기억도 못할 수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좀 튀는 옷 입고 가면 걔가 계속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예, 영화처럼 진도가 꽤 빠른 걸 보면서 예전엔 이해 못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앞에 나왔던 질문의 대답과 좀 이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맛집을 단골이 되려면은 한 번 가서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또 먹어보고 한 3번 정도 먹었어도 그때도 맛있어. 그러면은 단골이 돼. 단골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잠자리도 빠르게. 사귀기 전에 한 번 했어. 어쩔결에 했어.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또 시간대나 먹은 게 다른 상태에서도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면은 술 안 취하고도 한번 해보고 그랬을 때 얘 단골이 될 만한 맛집인걸 싶으면은 연애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요즘에 많고. 되게 많다며. 유럽 어디가 되게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많습니다. 우리나라야. 아니 제 주변에 그런 친구 너무 많고요. 그래요? 사귀기 네. 전에 먼저 사귀기 전에 친구들 말로는 2.5번을 찬대요. 선색 후사. 그게 그거야. 왜냐면 2.5번. 그게 뭐냐면 두 번은 자고 한 번은 그러니까 두 번은 섹스를 하고 한 번은 그냥 진짜 잠만 자는 거 같이. 쿨쿨. 쿨쿨. 그러니까 편안한 사이인지를 보고 싶은 거지. 일어나서. 잠만 잘 수 있구나. 와.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똘씨 키울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또 문화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를 그렇게 안 키우겠다 아니라 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문화는 계속 돌고 도는 거라서 그냥 왜냐면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들었을 때랑 모찌님이 방금 얘기했을 때랑 아예 와닿는 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얘기는 그냥 먼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그냥 허구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 사실. 그러려니 그런가 했는데 모찌님이 얘기하니까 좀 더 현실감이 느껴지고 근데 유럽이 그래 유럽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다는 게 진짜 많아. 왜냐면 제가 지금 연애들 결혼 생활에 연애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 15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는 아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있어도 말을 안 했겠죠. 그렇죠. 시대가 달라서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못했던 거지. 그렇군요.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뭐 대학교 때, 뭐 그때 20대 중반 뭐 이럴 때는
알죠? 인터넷도 별로 안 음. 되고 스마트폰이 어딨어. 그쵸. 그럴 때니까 이제 그 미용실 가면은 여성중앙 잡지. 예. 이런 거 뒤에 보면 Q&A 예. 남자친구가 자꾸 잠자리를 요구해요. 이런 게 Q&A 나왔다니까? 그땐 남자들도 막 야한 영상 보려면 청계천 가가지고 막 몰래 아저씨한테 비디오 뭐 이런 거 시대가 어. 바뀐 건데 지금은 집에다가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라고 얘기하고도 여행 가더만. 네, 저도 그 연애할 때 YQ님과 여행을 많이 갔었죠.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부모님이 내 딸이 남자친구가 있어. 지금 여행을 간다는데 그게 남자친구인 거를 확인하고 싶지 않을 뿐인 거야. 그냥 친구들하고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묻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그 SNS 그리고 뭐 카톡 푸사에 너무 남자친구랑 호텔에 간 게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누가 봐도 하얏트 호텔인 걸 내가 알거든. 그럼 가서 하얏트 호텔은 수영만 하고 올 수가 없어요. 투숙객만 수영을 할 수 수영을 할 수 있거든. 있죠. 그럼 둘이 방을 2개 썼을 리가 없잖아. 진짜 그쵸. 그 그 근데 정도 비싼 둘 다 데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뭐 장로님의 아들이며 모두가 알고 있는 커플이고 근데도 그냥 물론 결혼을 했지만 그 정도면 나중에. 다행이죠. 막 욕조에서 둘이 뭐 사진 찍는 애들도 막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진짜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뭐 거품이나 이런 거 다 가리긴 했지만 그런 거를 SNS에 올린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성이? 뭐 여자애도 둘이? 예. 이게 남성이 올리는 거면 약간 시그널이 다른 시그널이래요. 그쵸. 예. 남성이 여성이 올렸던 것 같은데. 남성에게 섹스 어필하는 것 그게 되게 그렇게 많이 올린대.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대요. 예. 저는 일단 낯선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 되게 생각보다 쫄보거든요. 영업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영업을 그렇게 만나서 이건 목적이 정확하게 있게 오픈된 장소에서 만나는 거지. 제가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저희 처음 보는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는 안 가요. 물론 남성이 날 때 저희 집으로 오라고는 안 하지. 근데 저는 제가 이만저만하니까 카페에서 배워서 카페로 무조건 데리고 나오는데 근데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집으로 가겠지만 일단 남자분하고는 저는 해지고 단둘이 만나는 남자도 없어요. 해 떨어지고 암수가 함께 술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술이 들어가면 이게 암컷 수컷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있어요. 근데 그 여기 전종서 영화 중에 이게 연애 빠진 로맨스하고 이렇게 붙여서 보는 영화 되게 많아요. 거기 보면은 얘네가 처음에 왜 여기 9층이 없어? 했더니 606호로 가잖아. 처음에 모텔에 갈 때. 그 씬에 붙인 게 전종서가 몸값이라는 영화 보면은 몸값. 여고생인 척하고 남자를 불러서 신장 얼마고요? 안구 얼마고요? 그래서 장기 팔아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 있어요. 전종서 나온 되게 유명한 영화 있어요. 거기에 진선균이 나오는데 너씨 고등학생 아니지 말고 막 자꾸 20만 원인데 막 계속 돈 깎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무서워. 장기 털릴까 봐. 그래서 예전에는 커피숍에 가더라도 음료가 있는데 이 남자분이야. 여기가 스타벅스야?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안 마시고 그랬어요. 여기다 뭘 넣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마시는 거 워낙 잘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기 전에 거의 커피를 다 먹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올 때 물을 떠갖고 오고 약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쫄보예요 좀. 쫄보인데 술을 그렇게 먹고 다녀. 그러니까 이거야. 한 달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내가 지금 만난 고객을 소개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소개팅도 누군가 소개를 해준 거잖아.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을 뭔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한 잘 못해. 네.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어떤 자리든 처음 만났는데 되게 오래 본 것 같이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그냥 이름 알고 뭐 내 언니 내 친구의 직장에 다니는 누구래 라고 해서 요 정도 그래서 뭐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는데 뭐 직장에서 뭐 이러이러 하고 뭐 집은 뭐 어느 동네래 요 정도만 알고서 이제 소개팅을 시작하잖아요. 그 정도 만났는데 굉장히 이제 남자로서의 그런 거 말고 굉장히 친밀도가 생기는 게 있어요. 되게 말도 되게 재밌고 말하는 게 되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하고 이런 친밀도도 있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친하지 않으면 아까 박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익명성에 기대서 좀 친한 것도 있어요. 나를 약간 그러니까 세탁을 하고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쵸. 혹은 내가 생각한 나의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줘도 안 보면 끝이니까. 그쵸. 이런 건 맞아. 있지만 근데 또
그런 자리 아는 사람이 끼면은 또 저는 체면이 중요하니까 또 음. 체면 치레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애교를 못 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있을 때는 애교를 부릴 수도 있기도 해. 이거 진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이것도. 근데 다 내 친구들이야, 혹은 원래 내가 알던 애든 남자친구를 통해 아는 사람이든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애교 아예 못 부리는 사람. 송지연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래?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는 되게 막 야 이랬는데 남자친구 딱 왔는데 옆에 붙어갖고 애교 부리고 그러면 저게 왜 저러나? 그래서 안 창피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게 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좀 체면이 중요하다. 이거 좀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술에 좀 기대는 게 많죠. 제 애교를 보려면 제가 술이 많이 취하면 돼요. 술 취하면 약간 애교도 부려요. 그래서 제 애교를 본 남자가 지구상에 몇 명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것이든 진도가 저렇게 빠른 것도 전 약간 힘들어요. 제 주변에도 저렇게 진도가 빠른 지인들이 있어요. 네. 그때 얘기해요. 너 겁 안 나냐? 너 병 걸릴 거 겁 안 나? 예, 그게 그냥 흔히 성병이면 상관이 없어. 너 에이즈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에이즈도 약간 예방 차원으로 되는 약이 나왔대요. 1년에 2번 먹으면 된대요. 알약인데. 이런 거 내가 왜 찾아봤지? 네. 병 걸리는 것도 무섭고 장기 털리는 것도 무섭고 또 여성이잖아요. 그쵸. 임신도 무서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거야. 그러니까 약간 동호회 같은 데서 그러다가 동호회 딱 여러 명 모였는데 또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술 많이 먹었는데 모텔을 간 거야. 자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되게 시원하게 있네?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러면 거기서 평판도 약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임 내에서 그쵸, 평판도 그쵸. 약간. 진짜 사귀는 거 아니면 다시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그리고 사귀는 경우도 있었죠. 사귀다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무서워서 저게 좀 어렵더라고요. 야, 저거 그래서 거기서 함자형 그러잖아. 우리 아빠 강력계 형사야. 맞아 처음 만났는데. 와플 팔고 계시던데. 네 이러잖아요. 바구리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약간 공포가 좀 있기도 해요. 저도. 다음 둘은 이제 그 만남이 있은 다음에 은근히 뭐 연락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이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이거를 막 기다리고 있다가 바구리는 또 짝사랑하는 그 쌍년 여선배가 또 와갖고 네. 기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함자영은 친구가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의 친구 모임 중에 박보검 닮은 사람이 있다고. 당장 오라고 여기 괜찮다고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봤더니 둘이 앉아있잖아. 그 모든 거를 다 거절하고서는 둘이 만나서 술 한잔을 하는데요. 여기 대화가 진짜 난 너무 재밌었거든요. 재밌어요. 거기서 난 이게 너무 웃겨서 매우 그렇다. 이게 여자들이 보기에 너는 뭐 매력적인 남자로 보여? 보일 것 같아?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남자는 두 등급 위로 봐야 되고 아래로 봐야 되고. 아래로 봐야 되고 나는 보통인 것 같아. 그럼 넌 매우 아니다야. 뭐 이런 것처럼. 그 거울 앞에서 남자는 이만하면 잘생겼어. 그리고 여자는 난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이거라며. 전종서도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거야. 나는 그렇단데 이 정도의 여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시장에서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표현은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대화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찌질한 사랑 이야기. 여선배한테 호구가 된 거. 그리고 전 남친한테 미안한데 내가 너의 SP로도 섹스 파트너로도 계속 만나게 해줘. 했다가 너랑 자는 게 더 좋았지만 난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남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되게 솔직한 찌질한 사랑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구리가 쓰러져서 있을 때 자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한테 이상한 거 많이 물어봐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너무 함재영은 저걸 바라는 거였나? 약간 생각보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대화 가운데 근데 거기다 옷도 너무 예뻐갖고 날씬해지 예쁜 거 이런 생각도 했는데 보면서 정말 결국 저 사람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런 거였나? 웃으면서 나에 대해 얘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궁금해하고 이런 걸 바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사람은 왜 다시 만나?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솔직하게 묻고 답하는 사이가 됐을까요? 일단 다시 만난 건 그 잠자리가 좋았다. 그거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잠자리가 좋았다구나. 둘 다 만족.
전에 했던 그 잠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 계속 휴대폰 보면서 언제 연락 오나 막 응. 기대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응. 그러다가 연락을 받고 나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맞아요. 그리고 또 음. 그 물레방아 끝나고 나서 1층에 나왔을 때 둘 다 표정이 약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니 둘 다 만족스러웠으니 나는 만족스러웠는데 상대도 만족했을까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만났을 때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을 것 말을 안 같고. 했으니까 그냥 표정만 이렇게 아. 만족한 표정을 하고 그러면 왔으니까. 물어보지 바구리가 나 어땠냐? 그쵸, 그쵸. 어. 근데 그 두 번째 술자리에서 그 어어어.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나면 좀 없던 친밀감이 확 맞아요, 생기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한 몸이 돼도 네. 친밀감이 생기더라고요. 꿈에요? 나는 그런 적 있는데 전혀 안 좋아하던 연예인인데 꿈에서 한 몸이 됐거든. 그랬더니 그 달리 보여요? 그 연예인이 달리 보이더라고. 나 평소에 싫어했거든 그 연예인을. 진짜로? 전현무 뭐. 아니 송승헌이었어. 옛날에 송승헌. 그러셨구나.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뭔가 그 친밀감도 생기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한 음. 번의 잠자리로 인해서 내가 잘했는지도 궁금하고 난 만족스러웠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일단 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술자리에서는 일단은 한 명이 너무 취해 있는 상태로 갔잖아요. 바구리가 취해 있었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얘가 취중 진담을 해줄 것 같고 나도 나의 이런 뭔가 역 같은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고 싶은데 얘가 기억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첫 만남 그 잠자리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서 이게 시작부터 그러니까 헌혈 끝나고 이렇게 만나서부터 그게 둘 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남을 왔는데 생각보다 모든 게 다 자기랑 맞았던 거죠. 근데 둘 다 그 만남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날을 왔기 때문에 더 뭐 물어보거나 뭐 이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까지 뭐 특히 함자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전 남자친구들은 다 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 자체를 함자형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좋았던 것 같고 바구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냥 칼럼을 써야 돼서? 칼럼 쓰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칼럼을 쓰는 목적을 갖고는 있지만 자기도 인간 바구리로서 인간 함자형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닐까. 왜냐면 이 매우 그렇다 이게 리커트 척도 뭐라고 5점 척도? 네. 네, 라고 하는데 리커트는 7점 척도긴 한데 아무튼 네. 요거를 하면서 사실 칼럼을 쓸 때 이게 뭔가 자료를 조사하기에 되게 좋은 그 척도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얘한테 있으니까 바구리는 좀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남까지는 아직 확 이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근데 함자형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대답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모찌님 얘기 듣고 그거는 진짜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이야. 그거는 그래? 뭐 처음 자서 그렇게 좋을 수도 있어?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냥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내 앞에 함자형 같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약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럼 사실 얘랑 경기가 개최되기도 어려워요, 저는 사실. 재미가 없으면.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정우성쯤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개최가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지.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좀 특이한 캐릭터기도 하고. 그 나중에 친구가 그러잖아요. 그 칼럼 나중에 읽으면서 얘가 이 정도로 또라이였나? 뭐 이럴 정도로 특이한 캐릭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앞에 찾아온 그 선배에게 또 약간 그런 농락당한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그냥 연락을 한 것 같기도 해. 칼럼도 둘째 치고 지금 모찌님 얘기처럼 술도 좀 먹고 그럼 우리 술 먹고 뭐 자니? 뭐해? 5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도 뭐 자니? 지우개니? 이거 진짜 학용품 잘못 말했다 막 이러면서 자니 지우개니? 예. 못 살겠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고 함자형은 어차피 뭐 누굴 만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둘이. 왜냐면 그때 처음 만남 갖고 나서 헤어질 때 뭐
연락할까? 해도 돼? 뭐 이러고 했을 때 음. 좀 뭔가 모르는 그래서 자 공릉도 함자영이야 뭐 이러고 가는 뭔가 이 새끼 난 넘어왔군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갔던 것 같거든 함자영은. 그래서 나름의 호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익명성도 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둘 다 좀 외로운 상태. 이 사람은 선배에게 여기는 친구의 결혼한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내가 주인공 같지도 않고 가서는 약간 향단이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둘 다 되게 아닌 척 센 척했지만 그냥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갔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제 다음 질문을 하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늘 듣는 말이 있잖아요. 외로움은 세상의 것으로, 뭐 물질로, 여러분 뭐 차를 사도 어떻고 뭐 이런 것처럼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해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 친구도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했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또 외롭대. 두 분은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는 경험. 네, 미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약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아버지가 주는 영향력이 엄청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좀 무섭고 엄하고 가부장적이고 뭐 이러신 성격이니까 그런 게 되게 삶이 되게 통제가 되다가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서 이제 빡 하면서 이제 굉장한 이 방황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방황기 때야 뭐 워낙 진짜 들쑥날쑥 살긴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지금 와이프인 여자친구 생겼는데도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누나랑 저랑 뭐 둘 다 나이가 연년생이고 뭐 대학교 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희를 이렇게 해주시느라 힘드신 상황이 있어서 뭐 24시간 일하는 뭐 간병일 뭐 하시고 하니까 집에 사람이 어머니 거의 못 오시고 누나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캐나다로 공부하러 가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집에서 저녁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지만 여자친구를 매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상.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만나게 돈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저녁에 이 사람들을 약속을 잡아가지고 뭐 만난다던가. 그래서 분명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모든 시간이 제가 다 외로움에서 이렇게 극복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외로우니까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헛헛하다라는 표현. 네네. 맞아. 우리 헛헛하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그때는 그게 외로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외로우니까 배가 막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뭘 먹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가 되게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금 이제 사실 아이가 생긴 거 빼고 네.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신혼생활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는 거잖아. 네. 네. 그때는 좀 그런 외로움을 덜 느꼈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많이 안정감이 더 생기기도 했고 근데 제 와이프는 교대 근무를 하니까 저녁에 집에 없는 날도 꽤 있거든요. 네. 밤샘 근무를 하러 근데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그냥 그게 결국에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것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꼭 저녁이 아니라 어차피 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가 네. 결혼으로 결혼으로 그런 걸 이겨낼 것이 경험인가? 결혼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이 생긴 케이스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생겼다고 바로 내가 뿅 하고 이렇게 그렇지. 슈퍼 크리스찬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계속 뭐 실수도 했다가 뭐 계속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좀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외로움이. 그전에는 너무 진짜 그래서 술을 더 훨씬 많이 먹었었고 그러니까 밤에 술김에 자야지. 사람들 만나서 으하하 하면서 술 먹고 이렇게 자고 그런 걸로 이제 제 삶의 그 외로움을 채웠더라면은 이제 지금 와이프가 되게 많이 제 인생에 그러니까 미곰이라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되게 많이 영향을
준 게 지금 와이프랑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많이 바뀌었죠. 그럼 박모찌님은요? 저는 외로움을 되게 자주 느껴요. 지금도요? 지금도? 네, 지금도 자주 오. 느끼고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마다 잘 느끼는 마주하기 싫은 감정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저를 엄청 불쑥불쑥 잘 찾아와요. 가족이 다 있을 어릴 때부터도? 예. 제가 뭐 외동딸이긴 한데 음. 뭐 형제 자매가 없기는 한데 그냥 친구들하고 있고 뭐 단짝 친구가 있고 뭐 스테이블한 그런 관계 형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우울감이 확 찾아올 때 맞아. 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들은 뭐 생리전 증후군이 있잖아요. PMS 기간에도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도 엄청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그럴 때? 그럴 때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죠. 계속 인제 외로움을 느끼는 그 감정일 때에 드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날 떠나는 거 아닐까?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마음이 더 큰 게 아닐까, 저 사람한테? 약간 이런 식의 계속 이렇게 생각을 물다 보면은 '아 나는 혼자다.'라는 이 결론이 두둥 되군요. 외로운 두둥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저는 일단 생각을 거기서 멈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엄청 외로워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래요. 저 지금 외로운 상태고 하나님 인간을 원래 이렇게 외롭게 지으셨을까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근데 기도도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몸을 움직여요. 예.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 집안일을 갑자기 막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러닝을 한다든가. 예. 갑자기 뭐 그냥 근처 역으로 막 가 가지고 뭐 필요하지도 않은 문구를 막 계속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몸을 막 움직여서 그 상황으로부터 좀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역할은 없나요? 배우자한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알아요. 제가 우울 왔다 이거. 이걸 알아요. 그분이 왔다. 외로움이 왔다. 어. 라는 거를 알고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럼 뭐라고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줘요. 들어줘. 앞에서 왜냐면은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나 지금 너무 외로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걔랑 이런 관계이긴 한데 내가 느끼기에 그때 그 상황을 내가 더 마음이 큰 게 아닐까? 막 제가 인제 막 이런 이렇게 식으로. 내가 어떤 의심들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그냥 YQ님은 앞에서 들어주고 네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면은.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그래 갑자기 괜찮아. 막 유튜브 테드 강의 막 보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클로디한테 물어봐갖고 막 답 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요즘에 좀 그래. 클로드에 푹 빠져가지고 푹 빠졌어. 클로드한테 진짜 대박인 거 알아요? 그 사람의 어떤 문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문장을 사용했어. 그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일까?라고 물어보면은 분석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자꾸 올려갖고 다 읽지도 못하는데. 미고님의 책 제목도 해가지고 미고님은 어떤 성격일까 하면은 막 분석해서 알려주는데 그래요? 나보다 미고님은 더 잘하는데? 진짜요? 진짜? 진짜요? 그런 느낌 재밌네요. 받을 정도인데 그런 것도 가끔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연애로 따지면 연애를 이제 너무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롭다라는 기억을 안 나 기억이. 근데 막 그냥 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으니까 막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외롭다라고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외롭다라는 감정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주위가 산만해서 그런가? 근데 이제 남자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은 이 사람 덕분에 얻어지는 더할 나위 없었다. 혹은 평안하다.
뭐 충만하다도 못 느껴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남자친구를 뭐 그때 당시에 사랑했겠죠? 네. 사실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사랑일까? 내가 좋아하는 거 확실해.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 확실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것도 그냥 날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좋아한다는 단어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더 무게가 있으니. 상위 개념 같으니까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사랑한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뭐가 채워놨다라고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 안정감을 잘 추구하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네. 난 누굴 만났을 때 굉장한 안정감과 굉장한 평안을 누렸어야지 그거를 계속 쫓을 거 아니야. 쟤를 만나면 내가 좀 안정감이 생길까? 아니야, 얘를 만나면 내가 여기 가면 돼. 애초에 그 고기를 안 먹어봤으니까 그럼 내가 안정적인 건가?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안정적이니까 내가 안정감을 안 찾는 건가? 약간 이런 데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는 이제 결혼도 했고 친구가 약간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얘는 저처럼 막 나대 갖고 사람을 모으고 뭐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걔 옆에 가는 케이스 있잖아. 있어. 근데 문제는 걔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끄는 애가 어쩌다 보니 내 짝이야. 어쩌다 보니 같은 자리에 앉게 됐어. 근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랑 나랑 늘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근데 내가 걔랑 따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와.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은 내 친구는 안 외로워야 되잖아요. 지금 나이가 48이고 애가 중학생이야. 남편도 있어. 근데 외로워해요. 내가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건가요? 뭔가 너무 외롭대. 그래서 그 감정이 막 그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분노로 막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로. 그러니까 이거야. 남편이 내가 이 남편한테 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뭐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게 거기는 1년짜리 양육 프로그램 이렇게 하니까 내 담당 목사님을 자기도 모르게 우리보다 어린가? 그랬거든? 자기도 모르게 약간 아버지처럼 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저 사람이 이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는다가 더 분노로 막 어떤 데는 내가 가서 그 얘기를 저희 대학 동기 아이고 이게 누구냐 대학 동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거기서 그때 외로움이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진짜? 너 아직도 그런 느낌을 받아? 외로워?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약간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냥 외로움은 나랑 같이 가는 친구, 그냥 내 인생의 친구구나. 맞아요. 그래 얘가 늘 있었던 거여서 내가 새삼 얘가 내 눈에 안 띄었던 것뿐이야. 그냥 얘가 내 뒤에 내가 그 눈에 시야에 안 보이게 걷다가 어느 날 나보다 한 발 앞서 걸으면 얘가 내가 보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빨리 걸어야 돼. 빨리 걸어야지 이 새끼가 안 보이는 거야. 약간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결혼을 했던 세기의 사랑을 했던 다 외롭대. 그럼 나만 외로운 거 아니네. 저는 이 외로움을 심심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진짜 외롭다를 잘 모르겠거든. 지금도 외로움을 잘 모르겠어. 근데 가끔 이건 무슨 감정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이런 나의 감정을 외롭다라고 표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 그냥 얘랑 평생 같이 가는 거. 우리 함께 평생 같이 가보자 라는 친구가 된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내가 좀 뭐 엄청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정리했지만 외로운 상황 가운데 내가 막 그 외로움에 막 빠져서 세상에 막 비운의 여인처럼 내 상황을 몰고 가지도 않아. 근데 이게 신앙으로 가능했던 건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했던 거여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건가? 그러면은 그러지 못하는 쟤는 하나님한테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맞아. 그냥 낙관적인 아이로 태어난 거, 낙천적인 아이로 태어난 거야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같은 거였구나. 그러니 어디 외로움에서 어떤 그런 우울감에서 못 나오는 사람을 내가 마음속으로 비난할 것도 안 되고 정죄하고. 내가 엄청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되구나라는 생각을 한 포인트.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던 거야. 노력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나 믿음은 있죠. 제 베이스는. 내가 어떤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아 그렇구나. 내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물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우리 하나님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연이가 결국에는 그 골짜기에서 나와서 잘 걸을 거라는 거를 보고 계시니까 나를 이렇게 지금 두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희망을 볼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믿음은 의지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잘 몰라. 뭐 하나님 막 왔다고 갑자기 막 따뜻해지고 막 뜨끈뜨끈해지고 이런 거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화라는 게 이제 갈등이 또 있어야지 또 재밌잖아. 그렇죠. 사실 여기부터가 약간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의 구도로 갔는데 결국에 두 사람이 연애가 아닌 척했지만 연애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연애질 하고 있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연애질 하다가 이제 최대의 갈등 이제 칼럼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칼럼이 너무 생각보다 대박을 치고 있는 거야. 막 하트 막 눌리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저는 이 자영의 전 남친, 그 남궁 모시게 하는 그 전 남친, 네, 그 결혼식에 가는 것도 되게 바구리 입장으로는 굉장한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걸 해준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느꼈잖아. 네. 근데 거기 가서 방명록을 훔쳐갖고 올 줄 몰랐던 거야. 저도요. 그 있잖아, 뭐 얼마 전에 또 연지나 이거 하는 것처럼 누가 이제 탄핵 집회 나가서 하는 거 봤어요. 성열아, 너의 남은 인생이 괴롭기를 바래. 그런 걸 했어요. 제가. 뭐 네가 가는 곳마다 의자가 젖어 있으면 좋겠고 이런 거죠. 네가 치약을 짜면 그 치약이 어떻게 돼 이런 것처럼 뭐 그거를 차분히 내가 사랑한 뭐 그리운 연진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평생 찝찝한 저 새끼가 나한테 얼마 했지? 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역시 기발하다. 아 나 저런 남자면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편의점에서 칼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얘기하려고 했는데 있어요. 갑자기 이 바구리의 성적 판타지 대관람차에서 해보기. 얘기하면서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가자. 대관람차 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넘어간 거야. 말이 잘리고 다음날로 미루고 그래서 결국 사건이 터지죠. 터져서 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움이 생긴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미곰님? 없습니다. 아 진짜? 지나간 거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기억력이 없는 건가? 그런 것도 있어요. 잘 까먹기도 하고. 현실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타이밍에 놓쳐서 말 못한 건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었다 하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자연의 아쉬움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러고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못했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야 그냥? 네. 좀 매달려봤지만 그냥 떠나면 헤어지는 거야?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니 뭐 9년 연애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꼭 연애가 아니고 연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쨌든 요 질문이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로또 번호를 3이 아니라 4를 했어야 해. 뭐 이런 미련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로또가 3등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 최고가. 1등이랑 번호 하나 차이거든요. 맞아, 그렇다며. 그럼 되게 아쉽대요. 근데 3등이 제일 아쉬운 거래요. 네. 누구는 몇십억이고 누구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맞아. 전혀 아쉽지 않아요. 전 3등도 우리 내가 3등이나 되다니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고. 애가 밝아. 네. 이분도 복 받았네. 밝은 애네. 밝은 애야. 낙천적입니다. 네. 성격이. 낙천과 낙과는 다르지만 이 사람 낙천적인 거예요. 저는 너무 많아요. 음. 이불킥을 수도 없이 해요.
비서 써도 돼요? 네, 뭐 알아서 아, 삐처리. 야 그때 이 말을 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저건 약간 막 어떤 네. 느낌인지 알겠는데.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생각 언제 많이 했냐면은 20대 이제 중반에 회사 생활을 처음 할 때, 사회생활 처음 이제 딱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할 때,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나한테 제가 저런 말을 하면은 맞받아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어려서 가지고 내가 그 상황 판단을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쟤 쌍년 쌍놈이었네? 라고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자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러면 혼자 막 그 장면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해줬어야 돼. 그렇죠. 저는 복수극 미니시리즈 찍어요. 미니시리즈. 그러니까요. 네, 저도 내가 막 더 훨씬 갑질의 상태에서 걔를 만난 거야. 뭐 이런 거. 막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예를 하나만 얘기를 들자면은 저를 미워하는 대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완전 처음 사원일 때. 근데 그 대리가 저를 너무 미워하는데 그게 이제 주변까지 닿을 정도로 티나게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대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회의할 때 워크샵 같은 걸 하는데 대리님, 제가 뭐 대리님한테 실수한 거 있거나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좋은 동료가 되고 싶은데.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저요? 그때 25살? 와, 얘도 대단하네요. 저렇게 와. 말하는 저 신입사원 저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남자 대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한테? 아닌데 나 너 안 싫어하는데? 아니요, 이래? 아니요. 그럼? 누구 씨는 너는 귀염성이 없달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이러지 않는다 이거잖아. 굽신굽신 안 했다 이거죠, 본인한테. 사원인데. 그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회사에서 귀염성이라는 단어를 들을 줄을 그 단어 리스트 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너무 벙찌죠. 벙쪄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귀염성이 무슨 뜻이지? 귀엽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워크샵 중이라고 했잖아요. 옆에 직원들이 대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이젠 알지. 내가 네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니? 왜 이렇게. 맞받아칠 게 있었는데 내가 그 상황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맞받아칠 수 있는 대사들이 충분히 많았고 이거를 내가 문제 삼아가지고 심지어 나는 그 회사 나와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잖아. 그쵸. 뭐 그렇기도 하고 내가 그걸 문제 삼아서 얘를 더 꼽주고 회사에서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대사였던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있고 뭐 회사 팀장님이 막 저한테 사원일 때 너네 집 저의 그 와인 취향을 물어보고 그리고 너네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집안이 어느 수준인지를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그 팀장의 그런 질문들이. 근데 저는 막 순수하게 와인 뭐 잘 마시진 않는데 그냥 뭐 뻐덕한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약간 그냥 쉽게 그냥 답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인 거잖아 이게. 그렇죠. 네. 한 5년 전, 그러니까. 4년 전 일인데 아무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보면은 후회가 남는 거지.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상황 판단을 미스했구나. 그래, 맞아. 그런 아쉬움. 어려서 그럴 수 있어. 맞아. 네. 약간 지금 우리 모찌님은 화남의 포인트인 거고요. 네네. 맞아요. 저는 이제 영화처럼 뭐 이렇게 엄청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사건이 없이 그냥 잔잔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타이밍을 놓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헤어진 남자친구나 뭐 썸남 정도가 일단 좀 떠오르긴 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에는 너무 이미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가 너무 쿨 헤어진 거야. 너무 짜쳐서 이걸 설명 못하는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제때 설명을 했더라면 그 관계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가운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번 주제가 손절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내 엄마한테는 내 마누라 편들고 내 마누라한테는 엄마 편드는 멍청한 남자 같은 짓을 내가 한 거야. 왜냐면 나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난 좀 그렇거든. 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생각지 못한 입장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둘이 이제 싸웠어. 미국님한테 두 분이 싸웠어. 미국님한테는 너 모찌님은 이러이러한 의도 아니었겠어? 얘기를 하고 모찌님한테는 미국이 이러이러한 입장이지 않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두 사람이 날 다 안 봐요. 그렇다고 둘이 보는 것도 아니야. 둘은 이미 파국이고 난 덩달아 버림당했어. 물론 근데 내가 그 관계가 엄청 소중하고 그랬으면 또 다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약간 이런 관계 가운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 직급 차이가 있으면 미곰 씨 모찌 씨하고의 관계가 불편한 건 내가 알겠지만 여기는 회사니까 그런 감정은 좀 걷어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이제 배웠어요.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이런 사적인 우리 친구 사이야.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고는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제가 방관자라고 느끼거든. 아직 이건 저는 잘 몰라요. 아시는 분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다들 그냥 뭐 공감, 나한테 공감, 얘도 잘못한 게 있고 쟤도 잘못한 게 있고 각자 억울한 게 있을 테니 이런 관계. 근데 아무튼 되게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송지연이 쟤를 편들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나한테 마음을 닫았나 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라고 설명을 못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당신은 그 후회가 없는 거거든요. 후회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친 채 끝난 거야. 관계가 그렇게 엔딩으로 각인되고 끝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야 쟤한테는 너 얘기 너 편 들어줬어라고도 최소한 나는 되게 공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후회스럽긴 해요. 그리고 또 후회되는 건 많죠. 뭐 타이밍 놓쳐서 후회되는 건 되게 많지만 이 말이라는 거가 드라마 보면은 그냥 새끼 그러실 거면 말을 해 이런 거잖아. 네가 날 생각한 건 오해야 아니면 I'm your father 얘기하면 될 거를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해. 됐다고요.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해. 그런 시간엔 내가 네 애비다라고 얘기했었겠다. 이런 드라마적인 뭐 그런 극적 요소는 좀 있었겠죠. 다음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그러고 이제 파국이 됐잖아요. 헤어졌어. 근데 나름 둘은 서로를 약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구리는 되게 막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네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저기를 하고,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거기 사장한테 약간 꼽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자영이 할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술 먹고 들어가서 막 이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이제 30이 될 건데, 거기서 함자영의 나이가 29이었으니까 30이 될 건데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 돼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조금 주인공 같네라고 하면서 주인공도 돼보고 엑스트라도 돼보고 조연도 해보는 게 인생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질문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데 이 할머니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엑스트라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조연일 수가 있는 건가? 근데 이걸 잘 이해 못해갖고 근데 아무튼 거기서 함자영은 엄청난 큰 뭔가를 깨닫고 삶을 조금 바꿔나가면서 그 벽에 붙여놓은 그 자기 암시글 있잖아.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막 이러면 포스트잇을 막 띄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지? 그냥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주인공인 거 아닌가? 물론 내가 조연 뭐 그런 신데렐라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감초 같은 친구 역할을 한다고 느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랑 나랑의 관계 가운데 그런 거지. 말했다고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막 친구들이 붙는다는 사람이 친구만 붙었겠어? 남자도 이놈은 저놈은 고백 이렇게 했었지. 이것들이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고백하고 뭐 쪽지를 전해달라고 한다든가 같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한다든가 이 여자애가 어색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고 난 셋이 데이트한 적도 있어. 그러기도 했는데
그거는 얘랑 나랑의 관계 가운데 그런 거지. 내가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인 거 아닌가? 음. 음. 엑스트라일 수도 있나? 음. 물론 제가 우울감이 좀 그게 있었을 때 제가 20대 후반에 좀 그랬거든요. 음. 그때는 세상 우리 드라마 기법에 보면 모두가 영상이 딱 돌아가는데 사람들 빨리 돌아가고 나만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촬영 기법 있잖아요. 거기서 모두가 칼라인데 나만 흑백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뭔가 나만 되게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제 인생이 제일 우울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뜻은 뭘까? 좀 아시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모찌님?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연애에서도 건강한 관계는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연애 관계는 어떤 때에는 내가 갑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에는 내가 을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괜찮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갑을 관계가 이랬을 때 건강한 연애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근데 그럴 때는 사실 내가 갑일 때는 내가 주인공처럼 굴어도 모두가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나의 대사를 받아주고 나의 행동을 다 받아주는 건데 근데 내가 을일 때는 사실 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의도로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자식을 키우고 뭐 아니면 누군가를 뒷바라지하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서포트해줘야 되는 역할일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때는 뭐 내가 때로는 뭔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고 엑스트라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이다라는 걸 할머니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인칭 주인공 시점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러는데 근데 어떤 때는 이러잖아요. 아, 제가 이런 마음일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사는 그런 행동들 있죠.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뭐 미고님 아빠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줄거리상 나는 저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조연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재밌는 일이 막 옆에서 벌어지고 있어. 아니면 누가 막 공개 프로포즈를 해. 그때 나는 지나가는 있는. 엑스트라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박수치고 있는. 근데 그런 때라도 너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들일지라도 그런 삶일 때도 있어. 괜찮아.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공개 프로포즈를 받는 저 사람을 내가 박수치는 그 동그라미 바라보는 사람인데 나는 왜 저런 사람이 내 인생에 없는 거야? 라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난 엑스트라 여기구나. 아무도 날 관심 갖지 아무도 않는구나. 나한테 관심 갖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괜찮아. 때로는 너 엑스트라 할 때도 있는 거야. 어떻게 매번 주인공만 하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지 않는 삶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탄핵 전국도 보면은 사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주연이라고 하면은 그와 거의 국회의원들 뭐 이게 표결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못 가긴 했지만 거기 여의도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멀리서 보이는 점 하나야. 그럼 사실 엑스트라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미 없는 그냥 한 명의 점들이 아닌 거잖아요. 다 엑스트라들도 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나의 역할이 할지더라도 그냥 그게 내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인이 약간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기가 어떤 집단의 모임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밥 먹으러 가는 곳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의견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선생님이 어떤 데를 예를 들어서 의견을 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아요? 하면서 다른 데 추천한 사람들이 그래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네 하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꼭 자기가
다른 이야기. 아, 그거는 또 뭐 이게 좀 그렇고 하면 거기를 막 까는 거죠. 그렇고 해서 뭐 이렇게 내가 말한 데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이런 거 싫어하고 해서 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본인이 주도하고 그렇게 하고 본인이 엑스트라가 될 때는 한번 막 아까 다 같이 있는 모임인데 갑자기 팽 하고 나간다던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막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인생의 주인공이고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 가운데 내가 중심. 예, 예.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엑스트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브라이덜 샤워를 하는데 그 주인공은 그 신부인데 그 옆에 꽃 들고 있는 조연이더라도 그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삶이잖아요, 우리가. 좀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 드네요. 저야말로 조연이고 엑스트라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입장을 따지면 그래 난 이거야. 아까 지금 모찌님이 그 아빠로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걸 위해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서포트 해줘야지라고 할 때 내 시점은 서포트 해주는 아빠가 내 시점인 거야. 내가 주인공인 거야. 희생하는 아빠. 멋진 아빠. 자녀를 위해 이렇게까지. 근데 그런 입장으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괜찮다. 대충 아직 명확하게 머릿속에는 안 들어왔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우울했던 시기에 이렇게 느꼈던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못생긴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저 거지 같은 새끼도 결혼을 하는데 이거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였거든 사실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쟤들보다 나은데 나는 왜 쟤들보다 나은 삶이 아닌가. 물론 이것도 들으면 또 YQ채님이 그 나은 삶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 이러고 막 오케이 또 이렇게 알고 가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국 영화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걸로 선택이 이제 결론이 나요. 네. 결론이 나면서 되게 뭐 우리가 찍는 영화가 뭐 로맨스 영화일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것도 뭐 좀 재밌긴 했어요. 거기서 얘기하잖아. 우리 연애 빼고 다 해봤지 않냐. 그러니 이제 연애하자라고 얘기하고 가는 그 선남 선녀 주인공을 바라보면서는 뭐 저도 이제 뻔한 그런 클리셰 같은 결말이지만 되게 뭐 또 연말에 보기에 따순 영화니까 미소를 좀 짓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 이렇게 보고 또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냥 정말 가볍게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가볍게 보는 영화였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다시 보니까 또 이렇게 역시 다양하게 볼 수 있구나.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오늘 나온 질문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봤을 때 재밌는 영화였고요. 생각도 오늘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이제 끝나고 나서 뭔가 아쉬워가지고 마담 뺑떡을 들었어요. 세다. 왜요? 센가요? 마담 뺑떡 세요. 깜짝 놀래요, 진짜. 우와! 막 이러고. 네, 그, 시청한 목록에 써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청 목록도 지우고 싶은 영화야. 그래요? 진짜 세. 진짜 세요. 이솜이랑 나오는데 진짜 세.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해소되지 못한 걸 거기서 이제 좀 해소했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도 했고, 저도 영화 보면서 사실 이거 내가 별로 보는 류 아닌데 라고 했지만 영화를 보면서는 되게 대사가 맛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공감되는 대사가 또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저런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좀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어떨까 궁금하고 저는 기혼자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재밌게 봤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면서 놓쳤던 장면들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뭐 되게 시체말 같은 거 있잖아. 뭐 해보고 할까 말까 하면 해보는 게 좋다. 뭐 결혼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모든 얘기긴 한데 인생은 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뭐든 해보는 게 좋다.
해보는 거 생각해보면 연애든 사랑이든 이별이든 새로운 뭐 인생의 도전이든 해본 놈이 다음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아리까리 할 수 있어. 그럼 또 찍어 먹어볼게 될 거야. 그러면 또 찍고 똥이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안 찍어보고도 이건 똥이니 피해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계속 똥을 숙성시키면 된장 될 줄 알더라고요. 일단 숙성시켜 봐야지 뭐 그게 100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물론 계속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며 뭐 자꾸 매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비연애주의자고 무성욕자예요. 거짓말. 나 무성욕자야. 아 진짜요? 성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용불용설. 불용이라 그래, 불용.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되게 따스한 걸 그런 따스한 사랑을 좀 느껴보고 싶은 게 연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진짜 영화의 스토리처럼 그런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귀찮다. 굳이? 내가 굳이? 저놈한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뿐이지. 네. 약간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또 오픈 채팅방에 계신 우리 기상청 가족분들도 그렇고 거기 안 계시지만 이걸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되게 따끈따끈하고 따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좋은 소식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의도로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또 좋은 주제 정해서 즐거운 이야기 한바탕 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 너와 나의 여정 속에 사랑이 시작됐을 때 말없이 바라보던 눈빛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새기던 매일 특별해 너와 함께라면 끝까지 그대와 걷고 싶어 연애 빠진 로맨스 속에 우린 잃지 않을 꿈의 별처럼 빛나는 날들 함께 만들어내요 힘준 바람이 불 때면 두 손을 꼭 잡고 걸을 때 말하지 않아도 닿는 마음 너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빛나는 시간들 너와 함께라면 끝까지 사랑을 속삭일 연애 빠진 로맨스 속에 우린 잃지 않을 꿈의 별처럼 빛나는 날들 함께 만들어내요 매일이 그대여야만 나의 세상은 완벽해 사랑의 멜로디가 들려 우린 절대 놓지 않을 연애 빠진 로맨스 속에 우린 잃지 않을 꿈의 별처럼 빛나는 날들 함께